안녕하세요. 루지팁의 루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매수했던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분양권 매수는 이제 제가 내년에 실거주로 옮기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에 실제 이사를 갈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고요. 우선적으로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회사와 거리는 좀 있지만 퇴근 후의 삶 그리고 주말 아이와 함께하는 그 삶에 있어서 저의 그 밸런스가 좀 맞춰질 것 같았던 부분이 좀 컸고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이제 송도에 몇 군데를 청약을 해봤죠. 근데 다 떨어지고 제가 이번에 매수했던 그 단지 또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작은 평수로 이제 뷰 나오는 데가 당첨이 안 돼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저에게 기회가 와서 매수를 하게 됐고요. 이 물건을 매수하면서 이제 저한테 매도한 그분의 심리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만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제가 왜 이것을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집에 가서도 뭔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지금 시세와 다르게 프리미엄이 없이 이렇게 싸게 급하게 처분을 하는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서 같이 만났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 필수 서류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등본이 있어요. 근데 등본을 이렇게 살짝 훑어보다가 이분이 송파구에 사시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송파구 중에서도 등본에 보니까 헬리오시티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수를 한번 내가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넌지시 물어봤죠. 송파 헬리오시티 거주하시네요. 뭐 분양 받으셨냐고 했더니 분양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유가 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을 산 건 아니고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행복주택을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그게 운이 좋게 송파 헬리오시티가 돼서 헬리오시티 장기 임대주택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신 거죠.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장기 임대주택이나 실제 매매를 해가지고 거주하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뷰는 항상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년 동안 내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임대료가 낮다라는 측면에 파묻혀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10년 동안 부동산, 특히 주거 용도로 부동산을 투자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송파 부근에서 작은 창업을 해서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것을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축하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장기 임대주택이라도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죠. 주거 용도로만 투자 안 하면 되니까 뭐 상가나 오피스텔 등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분이 뭐 가게를 하고 있으니 좋은 매물을 발견해서 그 매물을 사서 실제로 이제 2호점, 3호점 확장하실 때 자기 건물에서 이 창업을 하면서 더 큰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창업소득도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띄워드렸던 그 소득 5가지 그 예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창업소득도 진정한 자본소득은 아니고 노동소득의 일부분이잖아요. 노동소득이 앞으로는 이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 자본소득을 역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고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마이너스 금리에 다가가냐, 뭐 전 세계가 내기를 하는 수준이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 다가갈수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 공황이나 이런 경기 불황은 언제 올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아는 이런 시그널은
이미 시장도 다 알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때 항상 위험은 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레이트 사이클에 우리가 있지만 그 레이트 사이클이 진짜로 불황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모르는 만큼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자산이란 것은 한번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러니까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이 한번 한껏 올려놓고 빠져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한번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고 내가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리스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자산에 몰빵해서 가져가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 뭐 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 부분은 자산 투자를 해놓고, 특히 실거주, 그래서 실거주를 꼭 마련하라는 겁니다. 실거주만큼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인플레도 해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말 하기가 제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정말 아직까지 무주택 신분으로 계신다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지지 않는 그 수준에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비싼 주택만 바라보고 신축만 바라보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이 단계를 밟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린 게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입니다. 당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돈을 들고 투자자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하나씩 옮겨갈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하기 1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다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보세요. 더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언제까지? 레이트 사이클이 이제 진짜 후반기까지 가서 실제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그때까지는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 몰려갈 거고요. 그 말은 뭐냐? 하루빨리 내 집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막차 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금만을 가지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낼 수 있으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한 단계 더 나은 지역에 등기를 쳐서 여러분이 실거주하면서 삶과 일의 이 균형점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 기반을 꼭 마련하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제게 분양권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10년 동안 장기로 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주택이 아닌 수익형, 본인이 지금 운영하는 그 점포를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앞으로 2호점, 3호점 이제 이 사업 모델을 확장시킬 때 내 현금 흐름에 맞춰서 상가를 먼저 탐색하신 다음에 상가를 사서 거기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꼭 가시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